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영상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블랙록의 지분이 증가했습니다. 한 달 전에 2.18%였는데 2.21%, 그리고 또 다른 블랙록 것도 0.54%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헬스케어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투자를 굉장히 하고 있고, 또 헬스케어에서도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세계 최대의 글로벌 자산 운용사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블랙록도 K바이오의 뜨거운 맛을 본 적이 있다, 그런 사례였던 헬릭스미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블랙록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한국 바이오의 블랙록이 어떤 식으로 사고 팔았는지를 보면은 앞으로 HLB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은 헬릭스미스 임상 3상 실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하한가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번 맞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가 2019년이었는데요. 이렇게 되고 2020년으로 넘어왔죠. 2020년 2월 25일에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43,000원으로 최저가를 찍었었는데, 여기 뒤에 구자가 적혀있는 거 보니까 뒤에 뭐 유상증자를 했던, 무상증자를 했던 어떤 게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정 주가가 된 거를 볼 수 있고, 자, 때는 3월 5일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나왔는데 제출인이 바로 블랙록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보면은 블랙록의 100만 주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5.08%인데 직전 보고서는 없죠. 왜냐면은 5%가 넘는 순간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5%를 한 번에 산 건 아니고 4%대에서 모아오다가 지분이 증가를 해가지고 공개가 된 겁니다.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장내에서 발행회사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장내 매수했다. 발생일이 2월 28일이죠. 그래서 변동일들을 보면은 2월 28일에 장내 매수가 또 일어났던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가 넘으니까 여기 비고에 보고 의무 발생이라고 적혀 있죠. 보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고, 기존에 27일까지만 해도 5% 미만이었거든요. 27일에 신규 매수한 것들 보면은 5% 미만이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는데 28일에 매수가 보고 의무 발생할 정도로 5%가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이 지분 매수 소식이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장중에 이제 상승을 했고, 자, 3월 5일에 드러났거든요. 장중에 15%까지 고가를 찍었었습니다. 자,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15%, 종가는 7%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헬릭스미스가 임상 3상 실패가 딱 나오고 나서 5%로 공개가 된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임상 3상 실패에도 이대주주 등급, 그 배경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블랙록이 투자했으니까 굉장하다라고 해석을 할 테고, 또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블랙록, 헬릭스미스, 그래서 구원투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블랙록이 헬릭스믹스의 2대 주주로 참여한 것은 헬릭스믹스가 이미 실패한 임상 3상이 향후 상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 것, 그리고 여기 블랙록 관계자가 또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의 지분 투자를 늘린 배경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밝힐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블랙록의 기조랑도 맞는 게, 투자 대상 회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커갈 수 있는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투자 운용사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그러한 블랙록이 3월달에 들어왔습니다. 9월달 손절 6개월 만에 지분 479억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도 K바이오의 뜨거운 맛을 한번 본 건데, 자, 이 기사가 9월 11일에 나왔거든요. 9월 11일이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블랙록이 3월 5일에 5% 룰에 의해서 공개가 됐었잖아요. 여기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선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이 또 투자를 잘하긴 하는 거죠. 아니면 블랙록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더 떨어진다 생각해서 투자자들이 던진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손절을 또 잘했습니다. 사실상 손절이지만 그래도 더 추가적인 하락을 막았다. 그래서 블랙록은 매입 단가, 매도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매입 단가가 18만, 19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도 단가가 7만이니까 손실을 본 거죠. 블랙록의 매수 단가가 지금 16만 이렇게 된 이유는, 블랙록이 이렇게 개파락을 맞고서 여기서 3월 5일자에 들어왔지만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도 있거든요. 그게 이 앞에서 임상 3상 성공을 기대하고서 들어갔던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합해가지고 5%가 됐기 때문에 공개는 여기서 된 거지만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물량들이 지금 손절이 나갔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갔고, 그 다음에 추가 하락으로 거의 여기서도 반토막이죠. 4만원대에서 2만원대니까 여기서도 반토막이 났는데,
추가적인 반토막은 막았다. 그런데 그 6개월간에 계속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투자자들 헷갈리게 하면서 블랙록의 약간 심경을 좀 예상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개파라가 맞으면서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타기를 한번 하고서 사고 팔고 살 것처럼 하면서 손절을 한 게 아닐까. 손절을 좀 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비중을 확 줄였죠. 자, 얼마나 줄였느냐? 3% 물량을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매입 단가 대비 처분 단가는 3분의 1 수준. 16만원에서 18만원, 대략 20만원인데 7만원에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물량은 5%가 저번에 넘었는데 그 중에서 3%를 정리했으니까 대략 2%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분을 정리하면서 특별 관계자가 이제 14개였는데 이 중에 이제 일부 법인은 아예 털어내면서 8개로 또 줄었고, 그러니까 또 지분이 이제 2%밖에 안 되니까 또 3대 주주로 이제 내려오고, 얼마를 투자했었느냐? 대략 2천억 원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평단가가 19만 원이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손절을 쳤다. 그래서 블랙록은 임상 3상 성공 기대감이 반영된 시점에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고, 삼성이 이제 좌초가 되면서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물타기를 하고서 손절을 했죠. 그리고 신라젠에서도 한번 또 뜨거운 맛을 또 봤었습니다. 신라젠도 지분율이 5%였는데 3.61%로 줄이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물량을 손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리스미스, 신라젠 둘 다 이제 손실을 봤는데 HAB도 2천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주가가 회복됐었던 게 HLB였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HLB만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회복이 됐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신라젠, 헬스믹스 다 그 골로 가고 있을 때 HLB만 이렇게 올라왔었던, 혼자 살아나왔죠. 그리고 혼자 살아나면서 다른 바이오도 살려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제 HLB도 이렇게 된 상태인데 블랙록 지분은 늘었다. 그리고 반등이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헬리스미스는 어떠한 이유로 임상 3상에 실패했었던 거냐? 임상 과정에서 미숙한 환자 관리로,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었던 얘기가 약물 혼용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때 약물 혼용이라는 찌라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게 루머라고서 반박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임상에서 약효 입증 실패라는 게 터지면서, 임상 실패가 터지면서 약물 혼용이 아닐까 추정한다라고 또 이제 말 나왔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말이 바뀌고, 그래서 왔다 갔다 됐었던 적이 있는데, 보니까 헬리스미스도 2019년 10월에 골드만삭스가 매도 보고서를 또 작성을 했었네요. 10월이면은 임상이 실패하고 나서입니다. 9월달에 떨어졌으니까 10월달에 또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 HLB는 뭐 이런 게 나온 게 없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헬리스미스의 블랙록 투자 사례를 살펴봤는데, 정리를 하면은 임상이 실패했는데 블랙록을 왜 샀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분 투자 늘린 배경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이라고 했는데 아마 물타기니까 배경을 말할 수 없었던 뭐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물타기하고서 털어냈습니다. 플러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ETF 설정의 증가탑.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니까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돈들을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ETF 전문 자산운용사, 그래서 블랙록은 ETF 설정액이 늘어나면은 ETF 내 종목별 편입 비중에 따라서 그 지분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짜놨죠. 그런데 이제 설정이 늘어났습니다. 돈이 더 들어와서 투자를 해야 되면 그 비율대로 넣다 보니까 헬리스미스도 같은 이유로 지분율이 증가한 거 아니냐, 이러한 추측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임상 실패로 친저가로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임상 성공을 기대하고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ETF 설정의 증가 탓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들어온 시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물타기하고 손절하게 된 건데, 뭐 블랙록이 투자한 게 헬리스미스가 개발하고 있는 엔젤시스의 상업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증거, 그러면서 의미가 부여가 됐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헬리스미스 사례를 살펴보면서 HAB에게 블랙록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서 다른 점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